그 회피라는 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되게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 직면하지 못하는 되게 용기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회피도 나를 보호하는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매 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나를 좀 보호하고자 회피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나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회피도 해도 된다라고 저를 좀 도닥여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순서로 돌아왔어요. 음악으로 뇌를 힐링하는 힐링 뮤직 토크쇼. 오늘 정말 멋진 게스트들을 모셨는데요. 힐링이라고 그러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의 힐링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싱어송라이터 듀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옥상 달빛의 박세진님, 김윤주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궁금한 내 채널 큐브님들께 간단히 다 아시겠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상달빛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새 앨범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작년에 나왔던 노래들을 다 한 번에 모아서 LP를 제작을 해서 네네. 두 분이 되게 오랫동안 약간 힐링과 위로의 아이콘처럼 불릴 정도로 이런 위로 힐링되는 음악들을 많이 써왔잖아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20대 처음에 곡을 썼을 때는 내 얘기를 하기에 되게 급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고했어 오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도 돈을 음악으로만 벌 수가 없으니까 둘이 이제 입시 레슨 같은 거를 했었어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아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아 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도 어쨌건 나 열심히 살고 있고 나 그래도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썼던 노래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뭔가 그 20대에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둘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히트곡이 생겼잖아요. 어마어마한 히트곡이죠. 한국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부른 옥상달빛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명암 같은 노래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20대 내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메시지만 해야 되나? 다른 것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뭐 그런 고민들, 음악적인 고민들 같은 것도 많이 했지만 힐링과 위로의 노래들이 안 쓰려고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런 노래들, 그런 노랫말이 계속 나와서 아, 우리 이런 사람들인가 보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진 이미지라는 게 있고 이미지 이면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사에 담겨있는 내용이나 보여진 이미지와 별개로 어둡고 고민하고 막 정말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많았는지. 최근에 가장 이제 마지막에 썼던 곡이 회피라는 제목으로 곡을 썼어요. 연주곡이긴 한데 그 회피라는 게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되게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 직면하지 못하는 되게 용기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회피도 나를 보호하는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매 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나를 좀 보호하고자 회피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나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회피도 해도 된다라고 저를 좀 도닥여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내가 나한테 못 해줬던 괜찮아 뭐 이런 거를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피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회피를 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회피하고 나서 내가 회피했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근데 결국에 회피하다가 보면은 막다른 곳에 딱 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직면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면을 안 하고 영원히 회피만 하다가는 그냥 정말 회피하는 삶으로 끝나겠죠? 그러면 정말 끝날 때 내가 너무 이것저것 후회가 되는 삶으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떤 누구도 후회하면서 죽고 싶진 않잖아요. 언젠간 직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되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 게 확신이 서면 그때는 잠깐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내가 좀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 근육이 생길 수 있는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직면을 조금씩 해봐도 되지 그거를 한 번에 빡 직면을 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1%씩 정말 해가지고 100%의 직면을 하게 되는 100일의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50%에서 2번에 그걸 끝낼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해봐야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요만큼 해봤는데 이 정도 내가 겪어낼 수 있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센 얘기를 해도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네.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네. 그렇게 하나씩 시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회피보다는 직면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로 변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쨌건 무조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만 알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약간 타고나는 또는 어떤 특정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에너지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고 얼어있는 상태고 많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냥 따뜻하게 계속 열이나 에너지를 가해주면 어느 순간 녹아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그러면 분자의 움직임이 커지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지금 얼어있고 에너지가 많이 없는 상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기다려주고 그래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계속 따뜻함을 주다 보면 에너지가 늘어나면 어느 순간 녹아서 나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점점 또 지금 세상은 빨라지기도 했고 압박도 많고 뭔가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다려주지 못하는 게 있는데 때로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또 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진님은 어때요? 내가 지금 회피해야 되는 일인가 돌파해야 되는 일인가 이러한 선택이 바로 서는 편이에요? 보니까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대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른 학교를 다녔었어요. 다른 전공으로 진짜요? 클래식 피아노 했었고 진짜 클래식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묻혀서 그만뒀어요. 못 쳐서 와. 그만뒀다고 얘기. 저도 다른 학교에서 재즈 피아노 전공으로 들어갔다가 못 쳐서 그만뒀거든요. 저도 원래 피아노 작곡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 치고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과학자 선택했어요. 그랬구나. 다르잖아요. 과학자로 가는 거는 그냥 머리가 좋았던 거고. 정말 참.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제 에이. 그런 게 네. 아니라 전에 다른 학교를 다녔다가 둘 다 휴학을 하고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시간이 남는데 뭐 아르바이트나 해볼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게 3년을 한 거예요. 전전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3년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3년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돌고 돌아서 회피하면서 그 시간을 버려가면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 음악을 하고 싶구나 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전공의 학교에 가서 윤주를 만나서 결국에는 옥상달빛을 했는데 그때 알았던 거죠. 3년을 그렇게 회피를 하다가 마지막에 저런 벽 같은 데에서 시멘트 벽 같은 데에서 저도 맞이한 것 같아요. 음악을 하고 그때 싶다. 그때 알게 됐던 거죠. 처음 도망갔던 이유는 뭐예요? 재즈 피아노에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 같아서. 어. 그게 느껴졌어요. 제가 재능이 있다라는 걸 만약에 알았다면 안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고 내가 이것에 더 쏟을 만큼의 애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불확실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변에 내가 하려고 하는 길 안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되게 주눅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 갔는데 해외 나가보면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천지거든요. 결국에는 비교해서 남을 거는 작아진 내 모습밖에 없고 결국에는 내 오리지널리티를 찾는 과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일반고 다녔는데 저 말고 피아노 치는 형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약간 미친 천재였어요. 얼마나 천지면 미친 천재야. 왜냐하면 재즈를 하나도 모르는데 둘 다 클래식만 치다가 처음에 뭐 허비 행콕인가 뭐 피아니스트 한국 왔는데 공연 같이 갔어요. 네. 곡을 듣고 나는 우와 신기한 코드다 몇 개 따고 혼자 뿌듯해하는데 다음날 형은 들은 곡을 다 치는 거예요. 미친 천재 맞아요. 미친 천재 맞죠? 네. 근데 예고도 아니고 일반고에서 나 말고 유일하게 피아노 치는 형이 하필 이런 사람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되게 적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음악은 이 정도 해야 밥벌이 하나보다. 그 주변에 음악하는 뮤지션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전공도 그렇지 밴드 활동하면서도 당연히 재능 있는 뮤지션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재능 있는 뮤지션들을 계속 만날 텐데 옥상달빛 하고 나서도 작아지는 경험 계속 했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 내 길을 찾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이 단단해져서 비교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졌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만큼 정말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막 내 나름으로 이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아, 나 오늘 진짜 좀 뿌듯해 이러고 하면 아직도 곡을 쓰고 있고, 아, 나 이번에 진짜 곡 괜찮은 것 같아? 막 내가 하나 썼어? 막 3개 썼어? 막 약간 이렇게 나보다 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의시되지도 않아. 그냥 묵묵히 열심히. 묵묵히 티도 안 내. 사람 자체가 그냥 그렇게 앓는 소리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옆에 있으니까 진짜 많이 비교를 해요, 저는. 예전에야 비슷하게 시작했다고 쳐도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뭘 비교하고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전에는 아, 도대체 뭐지? 왜 쟤는 잘 되고 나는 뭐 아직도 여기 있는 것 같지? 왜 우리는 수고했어 오늘도 다음에 좋은 노래가 많았는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수고했어를 듣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진짜 유치하게 차트 1등 한 날 그거를 보고 제가 축하를 못 해줬어요. 오 진짜? 그냥 1등했네 축하해. 그리고 뭐라고? 집에 잤어. 축하해 그냥 이렇게 하고 잤어. 축하했네. 누가 들어도 하나도 안 축하하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 유치한 걸 깨달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100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는 한 130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300 정도를 하고 100 정도가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만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대단하다, 진짜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늘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주 작아지긴 했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생각을 바꿨던 게,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랑과 이별과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랑과 이별이라는 것보단 인생, 그리고 뭔가 힘든 순간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선이 닿을 때 저희 노래를 듣게 되는 거지, 아, 나 오늘 쉬고 싶어. 근데 인생 얘기를 듣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제는 오래 갈 수 있는 주제는 맞는데 핫할 수는 없는 주제야 라고 인정했어요. 책으로 치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 너무 약간 좋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좀 바꾸고 나니까 그래, 우리는 오래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나이가 드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최백호 선생님이, 그리고 양희은 선생님이 뭐 수고했다라는 얘기도, 그분들이 수고했다라 얘기하면 한 30년 동안 수고한 게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느낌이 나는 그런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오늘 하루 정도의 수고를 약간 그렇게 저한테는 느껴진다면, 그런 무게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연차가 되면 좀 더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는 나이가 드는 게 너무 기대돼요, 사실. 오래 음악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주변에 열심히 한 사람, 잘난 사람, 비교된 사람들이 많아도 그냥 나만의 길을 가는데 이런 생각이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진짜 가끔 들고요. 작아지는 게 한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또 노래 중에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나무가 흔들린다라는 게 나무가 살아있는 이유다. 이유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이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의미 아닐까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작아지고 계속 그 느낌이 온다라는 게, 이쯤에서 한 곡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뭔가 이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듣고 싶은 곡은 하드코어 인생아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가사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뭐 옥상달빛 노래들 다 좋아하지만 이 곡은 또 울컥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공감이 되는 곡인 것 같아요. 하드코어 인생아는요, 인생은 진짜 말 그대로 하드코어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인생은 반짝이는 별 같다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냥 구르고 저냥 구르고 막 힘들어도 반짝반짝 별 같은 순간들이 오는 인생이다. 네, 그것이 인생이다.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의미 있나, 뭐가 중요하나, 정해진 길로 가는데 축 처진 내 어깨 위에 나의 눈물샘 위에 그냥 살아야지, 저냥 살아야지,
알지 못해 사는 오늘 뒷걸음질만 치다가 벌써 벼랑 끝으로 어차피 인생은 굴러먹다 가는 뜬구름 같은 질퍽다는 땅바닥 지렁이 같은 걸 그래도 인생은 반짝반짝하는 저기 저 별님 같은 두근대는 내 심장 초인종 같은 걸 인생아 어차피 인생은 굴러먹다 가는 뜬구름 같은 질퍽대는 땅바닥 지렁이 같은 걸 그래도 인생은 반짝반짝하는 저기 저 별님 같은 두근대는 내 심장 초인종 같은 걸 인생아 옥상달빛 노래는 항상 스며들듯이 듣기 시작하니까 쭉 듣다가 중간에 이게 내 가사 제대로 들었나 하는 그 순간이 있었던 노래예요. 뭐냐면 인생은 굴러먹다가는 뜬구름 같은 질퍽대는 땅바닥 지렁이 같은 거 의도하고 가사를 쓰신 거죠.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되게 질퍽대는 어떤 진흙탕 속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무슨 음악을 해야 될지, 졸업한다고 뭐 날 써주는 데도 없는 것 같고 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혼란한 지저분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정신 상태가. 그러다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싶은 그런 내면의 아주 작은 소리 있잖아요. 그게 반짝인다라는 표현으로 나왔던 그런 곡입니다. 두근대는 심장, 초인종 같은 인생아도 어느 순간 누가 반가운 손님이 초인종 눌러주겠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꿈보다 해몽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어디 가서 그렇게 소개할게요. 그냥 초인종은 떠오르는 대로 적은 가사인가요? 세진이가 그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해요. 네, 10년이 넘은 노래라 초인종이 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초인종을 그 시간에 울렸나? 내가 너네 집 갔나 보다. 울렸나 봐.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하네요. 그 질퍽대는 시기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우연히 아니면 계기가 있었나요? 우연이겠죠. 근데 그 우연이 하늘이 내려준 우연. 어떤? 옥상달빛이 만들어질 때쯤이었거든요. 그럼 이 곡은 옥상달빛 만들기 전에 썼던 곡이에요? 바로 직전쯤에 쓴 아. 곡이에요.
저희가 졸업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옥상달빛 이름도 만들고 홍대에서 클럽 공연을 다니기 시작한 그때쯤이었는데 딱 졸업하기 직전에 쓴 곡이라서 아주 가사가 처절하게 나왔죠. 아, 근데 이게 정말 질퍽대고 안 풀리고 이런 시기가 내가 꼭 잘못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그 시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한창 헤매고 어딘가 지원서는 다 떨어졌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능력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냥 저는 결국 인생에서 되게 큰 역할을 차지하는 건 타이밍, 아다리가 맞고 안 맞고인 것 같다. 근데 어느 순간 딱 좋은 파트너를 만났어. 어디 학교에 합격했어 해서 아다리가 딱 맞으면 그 다음부터 또 쭉쭉쭉쭉 가다가 뭔가 꼬여버리면 한없이 꼬여가지고 맞아. 그냥 질퍽되다가. 네. 그래서 유일한 여기서 벗어나는 힘은 언젠가 잘 될 것 같은 반짝반짝 같은 별 같은 순간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혹시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셨어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오열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보면서 진짜 막 통곡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원은 코끼리 때문에 빙봉 죽었을 때 나 울었어, 엄청. 빙봉 얘기하면 너무 어떻게 슬퍼. 얘기하면 저 카톡 이모티콘도 빙봉 써요. 좀 어, 닮은 닮았다. 것 같아요. 닮았어. 닮았어. 닮았다.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또 오열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이었냐면 주인공이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가 어딘가 완전히 헤매고 일이 다 안 풀리고 꼬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기쁨인데 주저앉아서 갑자기 울어요. 내가 늘 기쁜 줄 알아? 기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는지 너희는 모르지? 이러면서 주저앉아서 막 우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 또 통곡을 하면서 목이 메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왜 옥상달빛을 보면서 생각이 났냐면 되게 선하고 힐링 주고 위로 주는 그룹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선한 모습을 유지하고 착하고 잘 사는 게 되게 당연하거나 타고나거나 쉽게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나만의 신념을 지키면서 이러한 선한 힘을 유지해가는 비결. 15년이나 그 이미지로 있었다라는 건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5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밤에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의 사연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3교대 해가지고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 사연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건 본인이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힘을 줘요. 여러분 저 진짜 뭐 이거 라디오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뭐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뭐 밤 보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힘을 더 주시니까 그게 더 막 감동적이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미운 거를 보면은 끝도 없이 미운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라디오를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할 수 있고 멋질 수 있나를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되게 착하고 이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외되고 이런 곳에 시선이 가는 거는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쪽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늘 도울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돕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게 있어서 오히려 그게 저를 조금 힘들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옥상달빛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을 지금 좀 해요. 해주신 얘기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욕망 가득한 타락한 이들이 시끄럽거든요. 여기저기 잘 보여요. 잘못한 일들도 또는 누군가를 부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근데 조용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목소리 내지 않지만 묵묵히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걸 경험할 계기가 있으면 좀 감동받으면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너무 되게 무례하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호구처럼 대하는 그런 안 좋은 문화 이런 것들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있죠. 네, 저희가 지금은 나이가 조금 먹어서 그나마 덜한데 초반에 데뷔했을 때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어리기도 했으니까 관계자분들 중에 반말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많았었고,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랑 다 있는 공연자도 있고, 그런데 약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안을 주는 걸 실제로 눈앞에서 당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사실 잘못한 건 없었고 본인 기분 상태가 안 좋았는데 대화를 하다가 뭔가 하나 걸렸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별것도 아닌 일인데 이제 약간 무안을 줬던 그게 좀 기억에 남긴 하네요. 그럼 그런 케이스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다 그냥 받아들이나요? 그때는 경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거의 없어서 너무 당황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억울했나 봐요. 억울하죠. 그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할 걸. 만약 지금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 분위기를 막 망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뼈 있는 농담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는 그렇게라도. 네, 그렇게 하고 싶다 정도? 저도 어떤 선배분이 이제 행사를 갔다가 만났는데 친하지 않은 선배였는데 저한테 야 이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야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이름도 다 알고 이미 통성명도, 통성명도 알고 이미 서로 아는 이제 사이였어요. 같이 뭐 일도 해봤고 근데 음. 본인의 마음으론 저한테 뭔가를 좋은 거를 이렇게 좀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그러면은 뭐 윤주야 아니면은 뭐 근처에 와서 뭐 이렇게 친다거나 근데 저쪽에서 이렇게 산을 다니는 야 저는 뭐 쓰레기 주워다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치. 누구야?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 그 수고했다고 노래하는 애 이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노래 부를 뻔했어요. 수고했어. 그래서 야, 이럴 수 있구나. 웃으면서 그냥 아, 저 뭐 후배 누굽니다. 뭐 이렇게 주변에다 이제 인사하고 내 수고해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이제 자리로 오기는 했는데 그냥 웃겼어요, 사실. 야, 어떻게 야라고 얘기하지? 대박이다. 멘탈이 되게 좋은데요? 되게. 이제 조금은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손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얘기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긴 해요. 뭐 매번 그러진 못하지만. 저희가 또 느끼는 게 공연에서 저희한테 호의적인 관객이 있고 네. 해봐라 노래 얼마나 잘하나 약간 이런 분위기의 공연장이 있어요. 그때 좀 뭐랄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저 강해져요? 예전에는 더 멘탈이 흔들렸는데 저희가 또 둘이기도 하고 같이 이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야 된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놔야 된다라는 어떤 파이팅 같은 게 생긴다. 오히려 약간 도전심이 드는구나. 네.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때로 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잘 모르거나 본인이 또 상처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딱 가드를 치고 방어를 치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의외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면은 이게 오히려 맞대응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는 경우들이 또 많더라고요. 칭찬해줘요. 헉, 박수를 너무 메트로놈처럼 잘 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이없어서라도 한번 웃게 되거든요. 15년의 짬이 많이 쌓여서 이제는 어느 상황에서도 정말 그런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됐겠네요. 이번에는 가장 신곡 중에 하나죠. 네네. 찾아주세요라는 곡 갖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현실을 살아라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지금을 사세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긴 하잖아요. 뭐 요즘에 유튜브를 봐도 지금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을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궁금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봤는데 과거에 묶여가지고 지금을 못 살고 또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지금에 못 살고 그래서 나는 왜 지금 행복하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이 순간을 즐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지금 좀 즐겁다면 아, 내가 이렇게 즐거우니까 내일은 또 안 좋을 거야. 이런 불안감을 갖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좀 내 마음을 여기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쓰게 됐던 곡이에요. 난 말야 우습게도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그리워 벌써 슬퍼졌어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사랑하는 모든 건 결국엔 사라질 뻔한 이야기
언젠가 마주할 영원한 이별에 겁이 나 도망쳐 난 여기 없어 찾아주세요 오늘에 머물지 못해 떠도는 나의 마음을 내 맘을 찾아주세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문 앞에서 성이는 맘 의미 없는 말들과 잊어도 될 상처는 버리지 못하고 잠들 수 없었던 수많은 날들의 마음이 묶여도 난 여기 없어 찾아주세요 오늘에 머물지 못해 떠도는 나의 마음을 내 맘을 찾아주세요 이미 멀어져 버린 내가 늘 후회로서 성이는 맘 부부는 20대 때부터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20대, 30대, 40대까지 왔잖아요. 네. 그 시기 동안 나라는 존재가 더 단단해졌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많이 헤매고 다니고 나라는 존재를 잘 모르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했다면 그 나를 지금은 조금 더 찾은 느낌인가요? 저는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20대에 비해서는 지금이 훨씬 단단해진 사람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윤주 옆에서 봤으니까 어떤 것 같아? 맞아요. 확실히. 성격이 우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세진이가 성격이 뭔가 조금 겁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약간 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소극적인 어. 타입. 근데 뭔가 그거를 한번 확 깨고 나온 게 3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완전 다르게도 또 살다가 40대에 오니까 저는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요, 세진이가. 그래서 세진이가 지금 뭔가 혼자 좀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즘에 세진이의 컨디션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진님이 보는 윤주님 어떤 것 같아요?
한숨이야? 아니 하는 왜냐면 거야? 왜 한숨을 뭐 하는 쉬냐면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철이 들어있는 친구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본인으로 살았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세월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지 한 4, 5년이 되었다고 하니 남은 인생을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알을 계속 깨면서 탈피하면서 더 강인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래부터 강했던 사람인데 그런 쪽으로 또 강해지면 너무 좋지 않을까.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거나 계속 미래만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꿀팁은 없는 것 같아요. 가라앉을 때는 그냥 가라앉게 두는 게 답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통용되는 말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 다이빙이라는 노래도 다이빙이 내가 자위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다이빙이라고 지었는데 그때가 사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그 다이빙이라는 노래를 쓸 때였는데 아 오늘은 좀 진짜 밖에 나가봐야지 이러고 옷을 다 입고 문 앞에서 아 아니다 이러고 다시 집에 들어간 그런 게 몇 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겪었을 때 저한테 뭔가 좋아졌던 것들이 누구의 말도 아니었고 어떤 것도 사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약해서 그게 뭐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저를 내비뒀어요. 근데 내비두는 게 너무 오래 지나니까 진짜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느 정도는 필요했지만 이거 이상으로 나를 더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로 그 바닥 이상의 바닥까지 내려가겠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문을 열고 나가서 그냥 걷고 저는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자연을 많이 보고 산책을 많이 하라고 되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날씨가 변하고 나무가 색깔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거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가라앉을 때까지 가라앉았는데 더 이상 내가 내 손을 놔버릴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으면 그때는 정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꿀팁은 저는 없었고요. 정말 전문가를 만나는 거, 나와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게 또 더 스트레스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각자에 맞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내버려 두다가 안 되겠다 해서 나간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만약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좀 힘들어하고 더 방황하던 그 한창 정말 안 좋았던 시기에 김윤주에게 지금의 김윤주가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채찍질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나가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예전이면. 그 시간을 오히려 겪고 나니까 맛있는 거라도 먹어. 재밌는 거라도 봐. 왜냐면 그럴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뭐 하나 찾아. 만화를 보는 거든 영화를 보는 거든 드라마를 보는 거든 그거 하나만 찾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질문을 드릴 때 내가 단단해지는 법 나를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긴 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내 뇌 안에 나라는 존재가 단단하게 어딘가 존재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주팔자 보러 가거나 아니면 종교를 가지거나 아니면 뭔가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뭐 사주가 이래서 이뤄야 되는 사람이래.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 이야기에 기대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해석하고 그 이야기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울리는 가사나 텍스트를 듣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 사람이었어를 발견하게 해주잖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나 스스로의 이야기를 바꿔버리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 어떤 위로를 주는 것들 중에 음악의 힘이 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음악의 힘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노래 중에 하나 들을까요? 좋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떠나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처음 이 노래 들었을 때 운전하고 가다 말고 갓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이거 누구 노래야? 무슨 노래야? 라고 이렇게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도 너의 슬픔 관심 없게도 난 널 응원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던 이야기잖아요.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또 적었던 건가요? 사실 저는 삼수를 했거든요. 원래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러면은 가족들이 아무도 나한테 눈치 안 줘도 내가 스스로 눈치 보잖아요. 내가 괜히 뭐 잘못한 것 같고 밥 조금 먹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때 아무도 나한테 수고했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한 거니까. 지금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삼수는.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듣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듣지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휴대폰 번호 0번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수고했어 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냥 그런 말이 좀 저한테는 되게 필요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마다 반복을 하다가 저희가 곡으로 표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내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어떤 힘든 순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뇌가 생각하는 나는 늘 1인칭에서 내 안에 갇혀있는 나잖아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에게 편지를 쓰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순간 3인칭의 나가 돼서 카메라가 줌아웃하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객관화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힘들 때는 자기 이름을 부르래요. 동선아 괜찮아 막 이렇게 좀 오그라들지만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윤주야 괜찮아 스스로 얘기하는 게. 음. 아 오늘 너무 좋은 곡들을 들었고 저는 사실 진짜 저의 사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성독하고 있어요. 아유, 저희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을 데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이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근데 이렇게 되게 진지하고 뭔가 되게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너무 좋았어요. 보통 음악 방송에서 음악 얘기만 네, 하죠. 네, 네, 네. 저의 시그니처 질문 나갑니다. 이 방송이 힐뮤톡, 힐링 뮤직 토크다 보니까 공통 질문이 있는데 음악이 나에게 가장 위로를 주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저는 정확하게 있는데 어떤 곡을 들은 게 아니라요. 저는 악기 자체 소리가 났을 때 그 소리가 나는 순간 되게 감동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관악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관악기를 녹음된 파일을 들었을 때 숨소리가 먼저 들어가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약간 황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펫을 유독 좋아하긴 하는데 트럼펫 연주를 들었을 때 그 소리만 그냥 한음을 쭉 잇기만 해도 그 소리만으로도 저는 너무 위로를 받아서 그래서 저는 제 플레이리스트가 트럼펫 악기의 플레이리스트가 많은데 그 소리만으로도 저는 너무 위로가 돼요. 저는 생각나는 건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할 때였는데 그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중에 찾아봤더니 제비꽃이라는 노래더라고요. 1절부터 2절 끝까지 쫙 듣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 곳곳에 숨어 있는 음악들이 내가 힘들 때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나한테 다가와서 위로를 주는구나. 나도 나지만 음악을 듣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라든지 음악을 항상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있어서 삶에서 음악은 약간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에요. 모르던 노래를 찾았을 때 오늘 보물 하나를 찾았다. 맞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보물찾기 하러 나서기도 하고 또는 우연히 보물을 찾기도 하고 제가 음악은 보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물 제작자 2명이 포물 제작자. 보물 만드시는 분 2분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 나들을 많이 찾으시면서 다음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다른 각도에서 봐도 될까요? 제가 약간 디스크 걸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이쪽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